본 내용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실제 투자 손실에 대해 본 채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멈췄다는 말 아마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정부가 이 시장의 판 자체를 뒤엎는 이른바 자본 대지진을 치밀하게 설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20년 경험상 이런 거대한 체제 전환기에는 항상 새로운 승자와 낙오자가 아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더 블루북 리포트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자본의 물기를 바꾸는 이 거대한 계획, 생산적 금융의 진짜 의미를 20년차 콘티에 데이터로 남김없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왜 한국 경제는 이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경기가 나쁘다 아니면 외부 요인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 모델과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요,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십 년간 잘못 채워진 첫 단축, 그러니까 돈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막혀버린 아주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스모킹 건, 즉 결정적 증거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돈은 대체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혁신을 꿈꾸는 기업이 아니라 안전자산으로만 여겨지는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에 전부 갇혀버렸습니다.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자본은 원래 게으릅니다. 생산적인 곳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변동성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려는 관성이 있거든요. 이 차트는 그 관성이 어떻게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성장해야 할 기업들은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시달렸고 성장 엔진은 서서히 식어버린 겁니다. 보고서는 이 형상을 아주 정확하게 자본의 덫, 캐피털 트랩이라고 부릅니다. 시중에 돈이 아무리 넘쳐나도 정작 생산적인 곳으로는 한 방울도 흐르지 못하고 비생산적인 자산에 꼼짝없이 갇혀버리는 거죠. 이제 정부는 이 덫을 말 그대로 거대한 망치로 부숴버리기 위한 극적인 개입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해법의 이름이 바로 생산적 금융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단순히 돈을 푸는 그런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낡고 녹슨 수도관에 물만 더 붓는 그런 미봉책이 아니에요. 아예 도시의 수도관 전체를 새로 깔아넣으겠다는 대한민국 자본의 흐름, 즉 경제의 혈류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과거 국가자본주의 1.0 시대에 국가는 기업의 후원자였죠. 값싼 전기와 저금리 대출을 제공해서 원가를 낮춰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자본주의 2.0 시대의 국가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기업이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든 초기 투자 위험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시장의 체제 전환, 리즘 시프트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구독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직접적으로 중요할까요? 제 20년 경험상 시장의 규칙이 바뀔 때가 바로 가장 큰 부의 이동이 일어났던 순간입니다. 새로운 규칙을 모르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게임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5단계 로드맵을 보시죠. 정책을 설계하고 자본 비용을 낮춰주고 그로 인해 머니무브를 촉진하고 회수시장을 복원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진짜 성장하는 기업만 살아남게 하는 자연선택의 과정. 이 로드맵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지금 우리 시장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하고 아슬아슬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기회와 리스크가 폭발적으로 갈리게 됩니다. 이 5단계 계획은 그냥 그려본 청사진이 아닙니다. 보고서는 그 잠재적 보상을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합니다. 바로 플러스 0.3%포인트. 가계로 묶여있던 신용의 단 10%만 기업으로 이동해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0.3%나 올라간다는 분석입니다.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 0.1%포인트를 올리기 위해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걸 생각하면 0.3%포인트는 그냥 숫자가 아니죠. 이건 한국 경제의 평가 가치, 즉 밸류에이션 자체를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엄청난 게임 체인저입니다. 자, 이제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거대한 자금의 물결은요, 모든 기업에게 공평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건 모든 배를 띄워주는 그런 만만한 밀물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해서 목표 지점에만 물을 대는 아주 정교한 선택과 집중입니다. 바로 이 5개 산업입니다. 로봇, 바이오, 백신, 반도체, AI, 그리고 항공우주, 방산. 혹시 어떤 패턴이 보이시나요? 전부 초기 투자 리스크는 극도로 높지만 일단 성공하기만 하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요, 이들 대부분이 과거에는 정부의 R&D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자본 직접 투입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그리고 이 선택은 결코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산업이 유망해 보이는데 같은 감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부 정책과의 부합도, 재무구조, 민간 자본, 유인 잠재력, 그리고 자본 회수 가능성이라는 아주 냉정한 4가지 기준을 통과한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마주할 실전적인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결국 시장의 자연 선택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강한 기업과 약한 기업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위대한 분기점, Great Divergence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문장 정말 마음 깊이 새겨두셔야 합니다. 생산적 금융은 성장 친화 정책인 동시에 선별 정책이다. 이 보고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한 문장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두를 위한 파티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명확한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것이며 우리의 임무 그리고 제 채널의 존재 이유는 여러분이 절대로 패자의 편에 서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이 승자와 패자를 가를까요? 바로 이 단순하고도 무자비한 공식 ROIC가 WACC보다 크냐는 질문입니다. 투자 자본 수익률 ROIC가 가중평균 자본 비용 WACC보다 높아야 한다는 건데요. 아주 쉽게 말해볼까요? 회사가 10% 이자로 돈을 빌려와서 이게 WACC,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8%의 수익률 이게 ROIC밖에 못 낸다면 그 회사는 사업을 할수록 망해가는 거잖아요. 이 간단한 산수를 통과하지 못하는 기업은 앞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자격조차 잃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현실입니다. ROIC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승자들은요, 훨씬 더 싼 이자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자본이 그들에게로만 집중될 거예요. 반대로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패자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천정부재로 치솟고 결국 시장에서 자금이 말라버리게 될 겁니다.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차별화 장세가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을 아까 말씀드린 선택받은 5대 산업으로 이동시키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철저히 ROIC가 WACL을 꾸준히 상회하는 이른바 자본 효율성 챔피언 기업들로 압축해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성장 스토리를 사는 시대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하는 기업에만 베팅하는 시대입니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입니다. 이 인사이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생존 전략을 완성해 주십시오. 자본의 대지진이 바로 우리 발밑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